경기를 달려 겨우 다다른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골 마을이라곤 믿기지 않는 첨단의 회사와 아이디어 넘치는 괴짜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엔 활기가 넘치고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낯선 이들과 어울립니다. 과연 이 마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人と人との距離が近いなっていうことを思ったのと、皆さんいろんな意味でこうリアルを言葉にできてるなっていうのが非常に感じましたね。 미처 느낄 새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남쪽 끝,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순천. 중앙동 일대에서는 지금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리엔 그보다 더 흥미로운 물건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형형색색,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오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순천의 문화축제가 열린 날입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도서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겁나게 좋고 나이 든 입장으로서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네요. 700년 역사의 순천 부읍성터.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향동과 중앙동 일대는 순천에서 도시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도시재생 사업은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쇠락의 길을 걷던 순천의 마을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지방도시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역마다 도시재생 전문가 모시기에 나섰을 때 순천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죠. 외부 전문가보다는 지역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골목에 사는 주민이 가장 전문가잖아요. 외부 전문가가 그 골목 역사성을 압니까? 문화적 가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문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전문가다.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의지를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사업도 참여를 하고 주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 주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강물과 바닷물이 오간 광활한 갯벌과 그곳에 뿌리를 내린 갈대밭. 그렇게 땅과 바다, 산이 만나 만든 순천의 아름다운 계절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순천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마을 곳곳에 뿌리를 내려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죠. 도시재생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이들과 함께 마을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로컬 푸드 사업이든지 지역의 무슨 지역 마을 기업이든 이런 것도 다 천편일적 비슷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특색화라는 거는 결국은 몇몇 아이디어 정책 입안자들이 끌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결국은 자기들의 사업에 참여자로, 소극적인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순간 그 사업은 되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경쟁력도 없다고 봅니다. 입장료가 필요 없는 마을의 갤러리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곳. 장안 창작마당이 실은 오래된 식당이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전시 공간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겐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고 누구나 작품을 구경할 수도 3355 모임을 열거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요긴하게 써주었으면 하는 식재료를 나누기만 하면 되죠.
누구나 예술을 즐기고 이야기 나누고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인 셈입니다. 이 창작예술촌은 시민들이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과 그런 갤러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의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문화를 알고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작가들 또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시민 옆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도 장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외로운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 생각했죠. 그런 이들에게 마을은 작은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업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채워가던 공간에 조금씩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작품 세계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여전히 혼자가 익숙하지만 그래도 함께이고 싶은 청춘들, 이들에게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마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서로 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길 떠나서도 이제 향후의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의논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종종 연락하면서 이렇게 서로 돈 주고 왔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밥도 특히 밥이 크죠. 밥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은 잠시나마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죠. 이거? 응? 밥이랑 같이 밑에? 같이해서 젓갈 향이 싹 나니까 젓갈이 맛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짜죠. 좀 더 자극적이고 짜고 젓갈도 들어가고 그래서 밥도둑이지. 밥도둑이지. 여기 분들이 코 하나 더 붙여주신다고 그럴 만큼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향수병 같은 집 생각만이 나진 않아요. 순천에 머무는 동안 작가들은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보다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서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천에는 이처럼 남녀노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한바탕 어울려 놀 수 있는 즐거운 소통의 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작가는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게 한 강인데도 굉장히 우리는 깊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 전통 미술도 우리가 뭐 인체랄지 이런 거 배울 수 있었고, 오늘은 또 가상 세계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매력 있네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머물고 떠나기를 반복한 자리에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집이 남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낡은 한옥은 순천의 문화예술가들과 만나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기억의 집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웹툰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말이죠. 고즈넉한 옛집과 웹툰. 왠지 낯선 조합이지만 이들에겐 웹툰 작가로서 당당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픈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고향을 떠나 순천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번화한 도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조용한 이제 순천에서 작업하는 게 힐링도 되고 작업 능률도 오르더라고요. 웹툰이라는 거는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 외의 소재는 자기가 발로 뛰어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웹툰이라는 작업 한에서는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땐 순천, 서울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빈집을 철거하는 대신 청년들과 만나게 하는 것. 순천의 도시 재생은 건물 대신 이야기를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천과 만난 청년들은 끊임없이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을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청년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창조하며 서로 즐겁게 주고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작품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고, 작업을 하는 거, 방식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는 일단 늦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외딴 섬 위에서 홀로 꾸는 꿈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 둘 지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던 낡은 공간이 꿈을 공유하는 청년들의 에너지로 반짝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준비시키는 거, 좀 지친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훨씬 더 지역에 더 정착하고 더 아이디어를 냈고 결합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을 거기서 보냈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요. 구름이 사뿐히 내려앉은 산 아래 어딘가 신선히 살고 있을 것 같은 마을. 일본 북동부 도쿠시마현에 위치한 가미야마는 도쿄에서 600km 떨어진 인구 약 6,0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여느 마을처럼 텅 빈 거리에서 빈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을에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훨씬 많은 전형적인 과소 마을이었죠. 그러나 짙은 녹음에 둘러싸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의 풍경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속에 물감을 떨어뜨린 듯 새하얀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산속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세워진 이 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눈에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넓은 공간. 자연과 조화로운 목재 인테리어가 특징인 이곳엔 저마다 각자의 시간으로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편견을 깨고 이곳에선 놀랍게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직종의 청년들이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1990年にアートのプログラムを始めました。で、神山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で、毎年、3名のアーティストを神山に招くわけですよね。で、うち1名は日本人、あと2名は外国人ということで招き始めるわけです。で、そうすると普通一般に町の人たちはアートは何も起こさないって思ってたわけだけども、それから 2,3 年後からアーティストの移住者っていうのが神山に生まれ始めるわけですよね。で生まれた中で今度はアーティストの他にクリエイターを集めようっていう運動を2008年ぐらいから始めます。 마을 전역에 설치된 초고속 인터넷망 덕분에 깊은 산속에서도 가미야마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연결이 생명인 IT 회사들이
가미야마로의 이주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기도 하죠. 뛰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루 갖춘 마을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삶의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神山でそういうのは感じたことはないですね。なんか一応光通信ですかのネットワークの速度も結構日本ではトップクラスらしいので、そういうのもメリットには含まれますね。 그러나 낯선 시골 마을에 정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살피고 더욱 잘 돌보게 됐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뜻밖의 장소에 모여 그렇게 또 하나의 마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물론 늘 반가운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毎日帰る時に鹿とか鹿とかウサギとかタヌキとか動物と出くわすから危ないみたいなことがあるけども、それ以外は人も結構移住してから一緒に仲良くしてくれる人もできたりとか、関係性も3年ぐらいでちょっとずつできてきたので、そういうところでは助けてもらったり自分ができることはしたりっていう関係ができてるから、そんなに今すごく不便っていうことは崖崩れ以外は大丈夫です。 마을엔 도시보다 조금 이른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느꼈던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차가운 도시에서의 삶 대신 따뜻한 집에서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와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영락없는 손녀딸의 모습이지만 사실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식구입니다. 私がたくさんその一人暮らしの家もあったりシェアハウスがあったりこういう下宿先っていうすごく選択肢が私の時はあって、でその中でこの相原さんたちのお家を選んだのはやっぱりこの邦子さんや忍さんももう何十年と移住者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ていて、でそこでもうたくさん私の先輩たちが神山にいるんですよ。このお二人のところにお世話になった人たちが。でそういうのとかあと実際にお話ししていて、ぜひここで娘にな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私は一人暮らしっていうのよりもこのお家にお世話になることを決めました。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그녀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녀가 온 뒤로 특별할 것 없던 부부의 일상에 웃을 일이 늘었죠.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마을에서 청년들은 생활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멈춘 것 같던 작은 시골 마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何って新しいとりあえずパワーいただくわな、若いホルモンの、パワーいただくんと、私はなんちゅうん職場でコンピューターが入りだちにやめたけん、あとは当時スマホとか時代のもんを若い人はみんなパッと教えてくれるけん知識を吸収できるでな。もう私は学校行きよらんけん、あとなんじゃ進まんけど、若い人からみんなコンピューターでも何でもスマホでも時代のもん教えていただけるし、一人ここでおってよそから来てくれるけんありがたいことなんよ。 마을에 사람이 늘고 마을의 관계가 살아나자 마을의 먹거리도 생명력을 얻습니다. 가미야마 마을에 오면 한 번쯤 들러야 한다는 식당, 지역의 로컬 푸드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의미의 지산지소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 로컬 식당은 가미야마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요리에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을 넘어 같은 하늘 아래 얼굴을 마주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インスタグラムでよく見てて、それでこっちに仕事で来てたんで寄ってみました。美味しいです。地元の野菜を使ってふんだんに。だから毎回この素朴な味が美味しいです。
まずはやっぱりその地域で作られたものが地域の人が食べるってことで、まずやっぱりそのやっぱ食べる人がいないと農家さんっていうのは潤っていかないってことなので、なおかつその地域で農家さんのもの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やっぱ地域の農業も守られるし、例えば食文化であったりとか、ここの地域はすごく景観がきれいな場所がたくさんあるので、そういった景観も守られる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なのでそれを地域の人たちが食べることによって地域のことが守れるっていうことがまず一つあるのと、 외진이 늘자 마을의 밤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업이 끝난 마을의 카페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요.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에겐 매일이 잔칫날입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청년도, 농사를 짓는 어르신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누는 술 한 잔은 최고의 선물이죠. 活性化しようと思っていろんな面で努力してるわけじゃないんやけど、ただシンプルにお酒飲んでお互い近い距離で会話をするというのが、これが一つの気持ちが通じ合う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ことから始まって活性化の原点ですかね。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醸し出るのかな、作っていくという感じですかね。 혈연 지연으로 끈끈하게 묶인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 부담스럽지도, 너무 멀어 외롭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관계. 그렇게 우리의 마을이 완성되었죠. なんか上山の人たち今まで他の地域田舎にも住んだ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基本なんかすごく助けてくれるというか気にかけてくれる人がすごく多い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こういう機会に誘ってくれたりだとか、偶然道端で出会った時に「あ、今度これあるから来るか」って言ってくれて今回もそんな感じで誘ってもらったので、今までそういうのあんまりな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 東京にいる時はやっぱり仕事をたくさんしたりとか、夜遅くまで起きていたり、やる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やろうと思えばいろんなことができるので、そういった生活なんですけれど、この上山に来てからは、自分で夕食を自分で作るようになったりとか、結構時間の流れがゆったりしているなっていうことは感じていますね。 오가는 술잔 속에 감야마의 밤도 깊어갑니다. 도심에서 멀어진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오히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작은 마을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神山の持っている特徴っていうのはオープンさですよね。ほんでオープンさっていうのは外と内を隔てない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だから外から入ってきた人もなんかあたかもなんかもともといるような形で動けるっていう状況が重要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特に例えばグリーンバレーなんかがやってきたのは普通日本の地方田舎は外から人が入ってきて何か提案するやないですか。自分はこういうことやりたいって。でその時にその話を聞いた時点でほとんどの場合そこで止めてしまうんですよね。だから多分同様の話で前にしんどい思いしたことあると。でだからもうこの話も同じような話だろうって言ってその話聞いた時点で止める。でも神山がある程度意識的にやっておるのは自分たちの想像していることとそれからこの子たちの考えておることが違う場合が結構あるわけですね。だからまずはやってみてやらせるわけです。でやってもらった中で物事を判断する、それを続け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っていうんで止めるタイミングをワンテンポずらすって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かなと思いますね。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터질 듯 팽창해가는 현실.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본과 한국 사회에 감야마 마을의 혁신적인 변화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ただ企業というか、経済が進化する中で産業構造が変化してきてますね。でこれまで日本も韓国もやっぱり産業構造の中で大部分を占めていたのが製造業だと思うんですね。ものづくり。今でももちろん日本の大部分を支えてるけれど、それは輸出産業でもありますから。でそれっての多くは地方に立地してたわけですね。で地方の中の一番の産業って言ったらもうどこも製造業だった。だけどこの多分20年間でですね、製造業が1位の自治体地域っていうのがもう半減以下になってるわけです。韓国もそうだろうし、だから産業構造が大きく変わっていく中で、じゃあ次はどの産業をっていうのがキーワード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製造業のように裾野の広い外部経済の効果が大きいような産業は望めないけれども、何か大企業に勤めてたけれどもそのスキルを生かして一人で独立するような人がまた地域で受け止めていくような社会になっていけば、大きなマスの製造業のような仕事ではないけれども多極分散的な仕事っていうのがそれぞれ地域にでき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마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구도심 송정동. 이곳에 조금은 이상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영상 제작 수업이 한창인 이곳. 오늘은 마을 주민들에 의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날입니다. 직접 콘티를 짜는 것은 물론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우고 출연을 자처하며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화면 속 나의 얼굴, 이웃의 얼굴이 아직은 어색하고 어설프지만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레고 즐겁습니다.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저희 가게도 홍보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찍어서 참여도 하고 싶었어요. 마을을 알리기 위해 재미삼아 업로드하기 시작했던 동영상 채널은 어느새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사업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변해버린 시대를 따라잡기란 숨이 차지만 앞서 끌어주는 청년들, 보폭을 맞춰 걸어주는 이웃들이 있어 이곳에선 별로 조급할 일도 마음 졸일 일도 없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덮던 이불 어디서 사셨어요? 저 장성태 딸이에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후배로 컸네. 예, 저도 우리 애기 이불 좀 사주려고요. 쫄깃한 머릿고기, 탱글탱글 선지, 15년 전통의 맛, 장성구마로 오세요! 이렇게 시장이 가깝고 상인들과 가까운 그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다 보니 홍보 비디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는 콘텐츠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면서도 저도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올까라고 되게 궁금해지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마을 청년들이 뭔가를 작당하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이들의 열정을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밥집 아주머니는 두둑한 인심으로 청년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이나 그런 거를 안 따지고 물질적인 걸 안 따지고 열심히 그냥 그 봉사활동이나 그런 데 하니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요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잘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더 좋겠지. 청년들이 모여드는 이 이상한 공간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 5만 원, 광주는 10만 원. 무엇이 기본소득이냐에 대한 개념 각각 다른데 핵심은 조건 없이 노동 유무, 그다음에 자산 유무 상관없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기본소득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최근 한국 사회를 뒤덮은 슬픈 신조어, 금수저, 은수저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흙수저라며 좌절하기도 하죠. 오늘 게임 속에서 청년들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강연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았는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경제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경제 구조,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야지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혹은 필요하지 않겠구나 자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청년들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팁을 공유한다고 하여 3팁 강좌라 이름 지었지만 어쩐지 팁보다는 고민거리가 더 늘 때가 많습니다. 이런 흑수저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뭔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몰랐는데 직접 대출을 받아보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곧 성인이 되고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성인을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치가 숫자로 매겨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실업률, 노동력, 취업률 같은 수치로 우리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때론 너무 소소해서 혹은 불필요하거나 불편하다고 여겨져 학교에선 배울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숫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나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마을의 청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어느 누구라도 와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데, 그리고 제도를 실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 마을에는 이상한 공간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20 네트워크라 불리며 마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청년들이 함께 즐겁게 일하기 위한 코워킹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그림 작업에 몰두 중인 민결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 네트워크 친구들은 그런 민결 씨의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그 결과 소소하지만 개성 있는 나만의 브랜드도 생겼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아도, 누군가 이름 붙여놓은 직업을 갖지 않아도 재미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 행복은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배워갑니다. 걱정하고 핀잔 주는 어른도 많은데 그에 반해서 아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거, 후회할 것 같은 거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러면서 1년 2년 졸업하고 살고 있는데 살만하고 살만하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20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세영 씨가 있었습니다. 20 네트워크의 정신적 지주이자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장본인이죠. 그녀가 마을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자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 그것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저는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돈을 벌러 갔죠. 예, 직장을 구해서 갔는데 가서 약간 좀 외롭고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많이. 그래서 광주로 이제 다시 오면서는 광주에 있는 청년들도 광주에서 뭔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제가 약간 이제 광주 오기 전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저의 지금 활동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공동체에서 지냈던 시간들이라든지 그곳에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에 작은 학교를 짓는 상상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대신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조금은 이상한 학교를 말이죠.
그렇게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우리의 마을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어떤 향수를 느끼고 가장 애착이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어피니티, 그러니까 애착을 갖게 하는 그런 곳에 훨씬 더 열정을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귀촌, 귀농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귀향이 되는 게 사실은 청년들한테 되게 좋은 겁니다. 가장 아이디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아는 그런 지역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더 아이디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미끄러지듯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도시엔 텅 비어버린 골목이 남습니다. 서울의 사정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서울의 끝자락 수이동 골목어귀에서 조금은 생뚱맞은 모습의 한의원을 만났습니다. 정겨운 이름만큼이나 친근한 풍경이 맞이하는 이곳. 마을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그냥 몸이 편안한 게 아니라 이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가족 같으니까. 평소에 오른쪽이 더 불편하게 하나죠. 왼쪽이 이렇게 아픈 경우가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면 종종 있겠어요? 마을 주민들의 막내 아들을 자취하고 나선 한의사. 그런 동현 씨를 주민들은 진짜 막내 아들처럼 살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골목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인적 드문 이 골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은 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버스 타고 출근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동네 나오면서 만나는 분들이 아직은 다수는 아니지만 만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오면서 인사도 좀 하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동네 사는 느낌, 제 어렸을 적 느낌 좀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골목 건강권을 지키는 건 한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멀어진 빌딩 숲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유기농, 친환경 식품을 판매하는 곳도 크게 늘었죠. 이곳의 특징이라면 건강한 먹거리와 더불어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활의 특성은 저희가 공무원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8시간을 이제 배려를 받고 또 이제 공휴일 같은 데는 쉴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게 일을 정시간 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일하시기는 너무 괜찮고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살피는 것, 지역 자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시작된 가게는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들 반응에 힘입어 수유동에만 2개의 매장을 열게 되었죠.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일터를 일구는 데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일을 배움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반 매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무슨 발판? 그러니까 좀 배운다라는 데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먹거리는 세상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당연하고도 어려운 문제.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던 수이동 일대 주민들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서 본격적인 판이 벌어졌습니다.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죠. 또래 부모들과 협력해 아이를 키우며 공동체는 더욱 확장돼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가 힘을 합쳐 설립한 초등대안학교 재미난 학교는 마을의 자랑입니다. 제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시간표를 아이들이 직접 정한다는 게 될 것 같아요. 학기 초에 한 3, 4주 정도를 시간표 정하는 회의를 해요. 그 반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주체적으로 내가 뭘 배우고 싶고 어떤 시기에 배우고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다른 공교육 학교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그런 공부보다는 좀 더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고 재미있고 그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학교의 경계는 없습니다. 교실보다는 마을에서, 책보다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 어른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는 곧 마을이자 마을은 학교인 셈입니다.
마을 속에서 서로 자유로운 배움과 또 마을 공동체에서 어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런 삶이 되게 좋아 보여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삶이 벌어지는 마을 속에서의 관계망들과 함께 연결되고 그렇게 서로 암과 배움이 그다음에 삶이 서로 순환될 수 있고 서로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을 전체가 배움터인 삼각산 재미난 마을에서 마을 목공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목공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의 공동작업장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과 만나고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엿한 마을의 일터이자 목공 기술을 나누는 배움터가 됐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술과 뭐 연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작은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들은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재능을 좀 나눠보자. 마을 목공소의 훌륭한 일꾼인 그 역시 과거엔 남들처럼 바쁘게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지워져 가는 것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몇 시에 마치지? 마치면 이제 또 뭐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자고 뭐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공장에 나가고 이런 삶보다는 제가 제 마음대로 적어도 제 마음대로 뭔가 나와서 뭔가 내 주축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만들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뭐든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경험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인생 실험실이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목공소를 들락날락했던 청소년들 중에 아이들 중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마을 안에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고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목공소는. 마을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만 모이고 싶어집니다. 마을의 1호 카페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죠. 여느 카페와는 달리 이곳의 주인은 이용하는 마을 주민 모두입니다. 카페는 때론 도서관이 되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개성대로 채워놓은 책으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책을, 입지 않는 옷을, 먹지 않는 음식을 나누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볍지만 그만큼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카페의 가장 큰 쓰임은 바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삼각산 재미난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카페는 그들에게 항상 열려있죠.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원하는 욕구들을 이 안에서 풀어나가면서 근데 결국은 만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서로 각자 열심히 각자의 생활에 전념을 하다가 또 같이 이렇게 뭉쳐서 같이 또 으쌰으쌰 하는 또 그런 뭐 시기가 있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럼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유제는 마을의 대표 모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난 학교가 있다면 어른들에게는 수유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혹은 나누고 싶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때론 마을의 재미있는 일들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배움터이자 놀이터인 셈입니다. 수많은 배움, 유연한 배움, 재미난 배움이라는 그 앞에 이름을 따서 그 사람들 너 뭐 배우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구성원들 각자도 그 배움의 수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학문적인 것을 이렇게 탐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재밌어야 돼. 우리가 재밌게 놀고 보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담아내는 어떤 배움을 한번 가져가 보자. 곧 마을의 첫 번째 축제가 열립니다.
수의제에서 기획을 맡았죠. 시종일관 즐거운 모습으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사실 각자의 삶을 돌보기에도 벅찬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렇기에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해나갈 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좀 느슨한 연대를 하고 느슨한 네트워킹을 하는 거다. 내가 시간이 많을 때는 좀 시간을 좀 할애하고, 혹은 내가 시간은 없지만 좀 벌이가 좀 잘 돼. 그러면은 좀 경제적인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 그럼 나는 가끔 이런 재능으로 좀 기부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제가 꿈꾸는 마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 마을 축제를 이어가자라는 의미로 재미난 마을 축제로 이름을 붙였는데 괜찮죠? 예. 손꼽아 기다리던 마을의 첫 번째 축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거를 뽐내는 잔치는 처음이에요. 네, 또 색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재미난 마을의 축제로 이제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격상시키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이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마을의 일을 준비하는 즐거움, 아이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흐뭇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 아이를 향하던 박수가 아이의 친구, 친구의 이웃, 그리고 마을 전체로 이어지며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꿀 작은 변화가 우리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TV 보면은 뭐 아파트 자고 일어나면 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이냐 따져봤을 때는 꼭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어떤 사람과 소통하면서 가지는 행복들, 그런 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했던 대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은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쟁과 성장이 아닌 개인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이 마음으로 연결된 커뮤니티, 우리의 행복한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